2023년 8월 11일입니다. 오늘 보니까 태풍은 빠져나갔다고 하는데 뒤쪽에 비구름이 일산에 많이 있네요. 오늘 또 잼버리 폐막 상암에서 아이돌 무슨 케이팝 콘서트가 있다고 하는데 가능하면은 오후에 이 상암 근처는 안 가는 게, 사실 근데 저는 오늘 숨에 녹음하러 가긴 가야 돼서 차는 못 갖고 갈 것 같아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전철 타고 잠깐 갔다 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오늘 내일까지 수도권에 비가 오고, 남부지방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남부지방은 워낙 비 피해가 지금 심한데 잘 극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재난에 대처하는 국가적, 사회적, 개인적인 어떤 대비가 좀 필요하다. 늘 말씀드리지만 또 재난 당하신 분들한테 위로의 말씀 올립니다. 자, 오늘 보니까 이제 조선 신림동에서 조선에 대한 그 구속 기소를 검찰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읽고 조금 갸우뚱하던 차에 어떤 언론사의 기자가 전화를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래서 조금 뭐라고 하나, 이게 내용이 조금 게임 쪽에 너무 방점을 찍은 거 아닌가. 예를 들면 신림역 조선 전투 게임 중독, 게임하듯 젊은 남성 골라 공격,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게임 중독이 문제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버리면은 완전히 개인이 게임 중독이 된 부분에 대해서 그냥 개인의 잘못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게임 업체라든가 게임 이런 부분은 반발이 좀 있겠죠. 아니, 게임을 조선보다 더 많이 하는 사람도 많은데 얘가 이제 조선이 게임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현실과 괴리된 심각한 게임 중독이래요. 그럼 게임 중독을 얼마나 했길래 게임 중독이라 그러느냐. 말하자면 최근 8개월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게임을 하거나 게임 관련 동영상 채널을 신청했대요. 근데 이 소위 말하는 대부분의 시간이 몇 시간이며 게임 관련 동영상 채널을 신청한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런 평균치가 있고 얘는 그 평균치에서 얼마나 넘고 이렇게 표현해야지 얘가 게임 중독이고, 실제로 게임 중독 양상을 나타내는 몇 가지 지표가 있죠. 그 지표에 따르면은 조선은 게임 중독이 맞다 라고 하는 어떤 그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없이, 아니, 심리조사를 했대요. 근데 심리조사인데 그 심리조사의 결과 자체도 그냥 이런 거예요. 심리 분석 결과, 붕괴된 가족관계, 이게 조선 가정이죠. 사회생활 부족, 종가가 있으니까 소년범부터 경제적 공공은 지가 일을 안 하니까 실연이 있다고 다 범죄를 저지르나요? 이 겹치면서 현실 불명 좌절 상태.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고, 조선보다 더 많은 그 좌절과 현실 불명을 가진 애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또래 남성에 대한 열등감이 있대요. 그럼 그 또래 남성에 대한 열등감이 왜 생겼는가? 에 대한 분석도 없이 그냥 또래 남성에 대한 열등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그에 대한 답이 그 전투 공격 게임은 당연히 자기와 상대할 수 있는 이 젊은 남성들을 공격했겠지. 그리고 그런 방법을 했겠지.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그냥 갖다 맞추고 그냥 찍어 붙인 거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트리거가 뭐냐 그랬더니, 모욕 사건이 있었는데 그 모욕 사건의 경찰 출석 요구를 받자 그 분노가 됐다. 왜냐하면 그 어떤 특정 게임 유튜버를 지칭해서 본인이 게이 같다라는 글을 게시했는데, 그래서 모욕죄로 고소당해서 7월 17일 날 출석 요구를 받았다. 이게 받았는데 만약에 조사를 받게 되면 불법 촬영한 불법 영상을 불법 촬영한 사진으로
그걸 어떻게 처벌받습니까? 모욕죄가 하면 불구속되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이 검사애들이 사실은 갖다 맞추려고, 그러니까 뭐 범행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자료를 해고 확보하고 막 그런 거 했는데, 실제는 이것도 사실 너무 어떻게 보면 부실한 수사에다가 끼워 맞추기에다가 결국은 이게 이제 복잡한 형태의 그 재범 관리 부재라든가, 얘가 왜 범죄를 하면서 범죄 경력을 쌓으면서 재범 관리에 실패해 갖고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내용은 전혀 없고, 그냥 오랫동안 게임을 했고 게임을 시청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젊은 남성을 공격했다라는 그냥 그 하나만한 얘기를 갖다 붙인. 그러니까 참 범죄 전력이 20회네요. 집행유예 1번, 벌금 2회, 소년부 14회, 기소유예 3회. 17범인 줄 알았는데 20이네요. 어떻게 보면 어제 그 경찰의 최원종 사건 수사 결과 발표도 그렇고, 이 검찰의 조선 사건 기소하는 내용도 보고 그러면 사실 수사기관들이 사실 그렇게 이런 거에는 실력은 상당히 없는 것 같아요. 마치 그 제대로 수사한 것처럼 언론 플레이나 잘하고, 특히 뭐 그 정도 못한다고 하면은 그래 못한 거야 못하대요 쳐도. 근데 엉뚱한 데 갖다 붙이면은 왜 게임 중독이다. 그 한번 보시죠. 조선이 게임 중독이 맞긴 합니까? 어떤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우리나라의 게임 중독의 평균 어떤 이 게임 시간이라든가 게임 유튜브 보는 그거가 있을 텐데, 그거는 왜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게임 중독의 지표 행동들이 있는데 그건 왜 제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앞에 어떤 뭐 그 범행 이전에 얘가 모방을 했거나 아니면 얘가 자극을 받았던 어떤 부분에 대한 거는 왜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왜 하필 신림역이었습니까? 아니면은 그 방식이 왜 흉기가 왜 2개를 구입해서 그랬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다 그냥 게임 중독이니까, 얘가 게임 중독이니까, 그러니까 게임 중독인 놈이 사람을 죽인 거야 라는 거잖아요. 결국은 아무도 처벌받을 수 없네요. 게임 중독, 게임 회사만 욕먹다가 말겠네요. 이렇게 편한 수사가 어디 있습니까? 제대로 된 어떤, 예를 들면 얘의 트리거라든가 트라우마가 뭔지, 아니면은 물론 어떤 이런 사회성 범죄, 소셜 크라임에 있어서는 그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어떤 개인적인 이유를 종합적으로 구성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거 자체가 이 범인 내 이 서사를 만들어주면 안 되는 거고, 어쨌든 너무 부실해. 특히 얘가 이 특정한 젊은 남성에 대해서 공격성을 갖게 된 이유가 뭔가에 대한 건 전혀 안 나왔어요. 전혀 없이 그냥 본인이 열등감을 가졌다. 왜 열등감을 가졌는지가 없고 그냥 열등감을 가졌다. 열등감 때문에 젊은 남자. 그러니까 이게 게임 중독의 젊은 남자를 공격한 거에 대해 맞추기 위해서 열등감인데, 그 열등감이란 것은 본인이 얘기하는데 그 열등감이 어디서 왔냐, 이 부분에 대한 거. 그러니까 우리의 아직 이 수사기관은 소셜 크라임에 대한 수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하거나 수사 방법 자체를 모르거나, 어제 최원종 수상 경찰 한 거 보십시오. 그렇게 허접하고 한심하게, 역시나 검찰도 뭔가 나을 줄 알았는데 그냥 뭐 거기서 그 밥에 그 나물이니, 이거 참 이러니 이런 종류의 범죄에 대한 대응력도 없고, 이렇게 제대로 하지 못하니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어떻게 치안 정책을 짜고
또 범죄 예방책을 짤 것인가에 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게임 업체 없애면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게임 중독인데 게임 업체 없애면은 해결 다 되는 거죠. 예? 단순하잖아요. 뭐 치안 정책이 뭐 필요합니까? 게임 업체, 게임 그런 거 잔인한 게임 못하게 만들면 차단하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수준이야. 사실 씁쓸합니다. 인천 현대시장 방화범한테 징역 7년이 선고됐어요. 이것도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왜냐? 연쇄 방화범이에요. 그리고 얘는 방화광에 가까울 수 있어요. 왜냐면 술에 취해서 시장에 불을 질렀다고 하지만 술에 취한 거는 불을 지르기 위한 과정 아니면 어떤 불을 지르려고 술을 먹은 것일 가능성이 얘는 방화광이기 때문에. 근데 이놈은 이전부터 계속 불을 지러 온 놈이에요. 연쇄 방화. 2006년부터 2018년까지 무려 24차례 방화를 저질렀어요. 근데 달랑 4번 기소되고 그걸로 10년밖에 복역을 안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불을 질렀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인천 현대시장 방화범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또 뭐 여러 가지 이런 그 과정에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제대로 된 방화범에 대한 연구라든가 관리가 안 되면 이 새끼가 또 생각해보세요. 얘가 나이가 젊어요. 40대밖에 안 돼요. 근데 7년이면 얘가 그 7년 다 받겠습니까? 조금 지나면 나온다면 5년? 아니면 다 받아도 50밖에 안 돼. 50도 안 돼요. 그러면은 얘가 이 방화광에 대한 치료가 안 되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얘가 또 치료가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연쇄 방화범이에요. 연쇄 방화범이 어떤 메커니즘을 갖고 얘를 어디를 어떻게 격리해야 되고 아니면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사실 연쇄 방화범은 되게 무섭습니다. 사실 조선 같은 애들도 무섭고 최원종 같은 애들도 무섭지만은 연쇄 방화범은 더 무섭습니다. 이건 불을 지르면요 한둘 죽는 게 아닙니다. 이게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떠한 형태의 관리 리스팅 문제, 제가 예전에 연쇄 방화범도 면담도 여러 타고 또 거기에 대한 뭐 내용도 많이 쓰고 그랬는데 리스팅이 안 되니까 관리가 안 되니까 그냥 얘는 그냥 동네에서 그냥 주폭 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숲 틀리면 불 지르고 어제도 보니까 어떤 놈이 그 동네 주폭인데 칼 들고 설치다가 테이저가 맞았네요. 그러니까 그런 놈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는 뭔가 문제가 애매한데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리고 술 먹고 아니면 이런 범죄자들 이런 애들은 말 그대로 이게 사법 위반이라는 말이 안 되는 것은 얘는 이제 이 정신과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뉴센스 크라임이죠. 사소하지만 반복적으로 진행해서 공동체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어떤 존재들에 대해서 사전에 어떤 형태의 조치를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우린 너무 약해요. 공동체에 대한 범죄죠. 거기 중에 하나가 상습적인 방화범, 방화광이라든가 상습적으로 사람들 작은 이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런 것들. 이게 지금 우리가 대비하지 않으면은 인권이랍시고 뭐 이렇게 해다가 이건 인권도 놓치고 사람도 놓치고 사회도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한심합니다. 한심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더더욱 말씀 드리는 건 그거예요. 제발 좀 정신 좀 차려라. 이게 이대로는 안 된다. 제가 다른 거 여기서 끝내려고 했더니 교육부의 저기 사무관이라는 미친 새끼가 좀 기가 막혀.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이 교권 침해가 문제가 됐는데 교육부의 사무관 5급이죠. 5급 이놈이
초등학교 자녀의 담임 교사한테 갑질을 했는데, 저는 솔직히 이런 놈들이 어떻게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교육부란 게 교육부에 있는 관련 놈들이 얼마나 이 썩었고 정신머리가 이 골빈 놈들이 많다는 걸 담임 선생한테 이런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안 돼. 그만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럼 네가 키우지. 그럼 왜 이런 소리를 하니? 네가 그럼 귀족학교에 보내면 되지. 왜 일반 학교에 보내갖고 사람을 괴롭혀? 그러니까 이게 마치 지가 교육부 사무관이니까 내가 너보다 더 잘 알아. 그러니까 내가 하는 대로 그대로 너 해. 이런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게 이제 네 번째가 기가 막히죠. 지시 명령 투보다는 권유 부탁 여절을 사용해 주세요. 그 다음에 쓴 게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둘러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 이게 소위 말하면 금쪽이 쓰레기란 소리예요. 지새끼 쓰레기란 소리예요. 근데 지새끼 쓰레기란 소리를 이따위로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교육부 사무장관 그 모양이 그꼴로 사는 거지. 하여튼 이런 정신 나간 새끼들이 이게 교육부의 그 5급이나 된 놈이니까 참 갑갑합니다. 이거를 진적에 무엇인가 이렇게 좀 대응하고 그래야 되는 소위 말하는 정교조라든가 아니 교총 같은 애들도 방관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참 기가 막힙니다. 이거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그 교육부 사무관이라는 놈이 지 담임한테 자기 아이의 담임한테 보냈다고 하는 이 편지 내용이 이게 맞다고 하면 이런 새끼가 참 교육부 사무관이 참 갑갑하다. 갑갑한 게 아니라 아니 그렇게 자기 새끼가 귀하면 왜 일반 학교를 보내? 돈 들여서 귀족 학교에 보내. 아니 그런 학교 찾아서 보내면 되지. 이거는 이제 뭐라고 하나, 자신의 계급적 우위 또는 지위적 우위를 자랑질하려고 하는 놈이에요. 이건 지위의 해제 정도가 아니라 징계를 매겨야죠. 어떻게 이런 상스럽고 좀 진짜 참 하바리 이런 인간이 교육부 사무관이라니 참. 80대 식당 주인을 성폭행을 하다가 살해한 60대가 있어요. 얘한테 징역 30년이 확정이 됐는데 이게 뭡니까? 강간살인 아니겠습니까? 근데 처음에는 얘한테 무기징역이 선고가 됐어요. 2심에서는 범행이 우발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성하고 본성이 잔혹하다 어렵다라고 30년이니까. 본인이 성범죄 의도가 없다고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범죄를 부인한 거예요. 자, 나는 그런 거죠. 이 범인 얘기는 이거예요. 자기는 강간의 의도가 없었는데, 갑자기 눈에서 불이 탁 튀어갖고, 왜? 그러면 피해자가 유발했다는 거잖아요. 자기는 의도가 없었는데, 그 상황과 피해자가 의도했다는 거잖아요. 내용은 피해자 책임론이에요. 그리고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 죽였다는 거잖아요. 이 말을 그대로 믿은 놈들도 문제고 이 판사 놈들도 문제고, 범행이 우발적이었다는 건 뭐가 우발적입니까? 강간이 우발적입니까? 아니면 살인이 우발적입니까? 이 얘기는 실제로는 다 받아들인 거. 우발적 살인이에요. 우발적 강간이 우발적 살인을 받아들인 거예요. 당연히 범행을 반성하죠. 지가 지금 무기징역을 받을 때인데 반성 안 하겠습니다. 1심에선 뻔뻔히 부인하다가. 그러면 이게 반성하는 게 맞습니까? 그리고 본성이 잔인하고 포악하기 어려운 거는 네가 어떻게 합니까? 판사. 네가. 그러니까 정확히 심리검사를 해갖고 이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받든가. 항상 이 판사가들이 문제인 게 지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야. 뭣도 모르는 놈들이 지가 다 안다고 생각해서 이런 30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판사의 이 유무죄 판단에 대한 부분은 판사가 판단할 수 있다. 그래, 오케이. 그런데 형량 판단은 AI한테 맡기자. 이거를 하니까 이게 나중에 변호사 개업하려고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너무나도 엉뚱한 판결을 내린다. 차라리 그러면 유무죄 판단도 AI한테 맡기자. 적어도 여러 가지 면에서는 인간 판사는 신뢰하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AI와 배심원죄와 이런, 그러니까 재판을 진행하는 거는 판사가 해라. 인간 판사가 해라. 이게 참 성범죄라든가 폭력범죄에 대해서 너무나도 이 솜방망이를 해버리니까 이런 사람 죽이고 때리고 뭐 강간하고 이런 것이 사실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것 때문에 사회가 더 문제 아닙니까? 자, 오늘 사실 아침에 조선 사건 기소한 거, 기자랑 통화한 거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네요.